국을 끓이고 치킨을 튀기는 로봇.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특히 한 번에 다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소에서 로봇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의 점심 식사 500인분을 조리하는데 편차 없이 일정한 맛을 내는 로봇. 매끼 다른 메뉴를 제공하는 단체 급식에 맞게 100여 가지의 레시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상 위험에서 자유롭고 무거운 뚝배기 수백 개를 옮기는 조리사를 도울 수 있어 구인난 해결책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도 조리로봇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조리로봇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리로봇 인증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조리로봇 상용화의 첫 걸음을 뗀 국내 외식업계가 이제는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30조 8천억 원이나 덜 버텼는데요. 2년째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린 건데 경기 부진은 물론 자산 시장이 위축된 영향입니다. 기업 영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15조 2천억 원 덜 걷혔고 소득세도 큰 결손이 났습니다. 반면 근로자 지갑에서 더 거친 근로소득세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임금이 올라서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회복으로 올해 세수 목표 382조 4천억 원을 달성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각종 기금과 못 쓴 돈을 끌어와 쓴다지만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기 추경 편성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입니다. 다만 규모와 시기가 걸림돌인데요. 편성까지 2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본 궤도에 올라야 걷고 추경이 가능해지겁니다. 재원 조달은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뿐이라 적자 국채는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외 충격에 취약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 침체 속에 고용 사정도 여의치 않은 만큼 정부도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식품업계에서 가치 소비와 함께 떠오른 키워드가 바로 대체육이죠. 하지만 기존 예상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관심이 덜해 식품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확대될 거라고 봤던 대체육 수요가 예상외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식품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 확대는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기 맛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에 집중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대체육 시장의 성장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비건 음식 중 맛있는 음식을 선택한다는 해외 소비자들의 인식과 결이 다르다는 건데요. 식품업계는 고기 맛을 그대로 구현할 방법으로 배양육에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아직 식품 소재로서의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비건 수요를 힘입어 대체육 사업을 키워보려 했던 식품업체들, 예상치 못한 소비자들의 외면에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할 정부 지원이 늦은 데다 투자 규모도 경쟁국보다 작아 산업 추격의 한계였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기업을 강력히 지원하며 오픈 AI나 딥시크 같은 AI 대기업을 육성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조차 경쟁국보다 1년 이상 늦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AI 기본법은 시범 기간을 거쳐야 해 시행까지 최소 1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AI 산업은 데이터 센터와 GPU 등 인프라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불안한 전국의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조사 결과 글로벌 민간 AI 투자 규모는 미국이 672억 달러로 1위, 중국이 78억 달러로 2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약 14억 달러로 9위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는 더 위축된 상태입니다. 석박사급 핵심 AI 인재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과 높은 연봉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폴슨 연구소 산하기관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미국과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개발 판도가 바뀐 지금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지원 정책을 재정비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등 산업 기반을 다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후발주자가 되어버린 한국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책 실행 속도와 민관 협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